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4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와, 지난 주말 시장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항상 이제 궁금하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생각. 다우가 36,000선을 돌파를 했고요. S&P 500 지수가 연중에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와, 진짜 대단하구나. 미국 시장은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기분 좋게 또 월요일 시장을 맞이할 수 있는 주말 시장 분위기가 연출이 됐으니까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상황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저희가 또 홍콩을 연결을 해 보도록 할 텐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쭉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간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목소리 괜찮아졌어요? 저 주말 내내 아빠 엄마한테 계속 타박 아닌 타박을 들었습니다. 코맹맹이 소리 그거 안 나는데 어떻게 할 거니? 너 아나운서로서 너의 자질은 너의 역할은 목소리 관리인데 그렇게 할 거니? 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코맹맹이 소리 난다고 굉장히 혼났는데 이 소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소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상당 기간 또 코를 한쪽 막고 방송을 하는 그런 느낌. 애교스럽지 않나요? 너무 또 무한 긍정으로 생각을 하나요? 예, 어쨌든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에는 활기찬 목소리가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비디오로 보시는 분들보다 또 목소리로 듣고 계신 분들 많으니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소리든 아니든 그냥 뉴욕 시장에 올라가면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보면요. 참 뭐 이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부분이 있었나 싶었는데도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요새 그 페드워치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가 1월에도 조금씩 그 퍼센테이지가 막 올라가고 있고 3월에 뭐 금리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숫자 올라가는 걸 보면 저는 '진짠가? 진짜 이렇게 되나?' 라는 그런 저도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우가 36,000선을 돌파를 했고요. S&P 500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12월 초잖아요. 이번 달 내내 막 연중 최고 또 경신했습니다. 또 경신했습니다. 이런 또 얘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저는 가져보겠습니다. S&P 500 0.6% 가까이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도 0.5%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우가 요새 제일 잘 나가죠. 0.8%대 올라가면서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모습이었는데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나 여러분 함께 들어보세요. 그 조지아주의 애틀랜타의 스펠만이라는 대학에서 열린 그 관련 그 총장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제약적인 기조를 달성했다고 자신 있게 결론 짓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거 좀 뭔가 추가적인 일을 할 거예요. 이런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겠죠. 혹은 정책이 언제 완화될지에 대한 전망도 마찬가지다. 금리 인하 언제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다만 우리는 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추가 긴축 가능성도 아주 여전히 활짝 열어뒀습니다. 이렇게 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반영된 금리 인하 기대를 늦추기 위해 균형을 맞추는 발언을 내놨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를 완화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미 대표적인 매파 의원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그 연준 이사의 발언 이후에 금리 인하에 뭔가 제동을 걸 만한 내용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아니에요 하면서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얘기는 없었다라는 게 시장의 또 긍정적인 해석의 배경이 되는데 저는 좀 약간 억지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시장에서는 3월의 첫 금리 인하 가능성도 50%를 넘었어요. 60% 이상으로 높아졌고요. 지금
그러나 여기서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물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연히 이제 국채 금리가 출렁출렁했겠죠. 장중에 10bp 넘게 하락을 하면서 4.2% 초반까지. 예, 이러다가 4.1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념물 같은 경우에도 10bp 넘게 역시나 하락하면서 4.5% 중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이 12월 13일이고요. 그리고 고용 관련한 지표 하나, 그리고 물가 관련한 지표 하나가 그 전에 이제 나올 예정인데 과연 12월 13일에는 당연히 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어떤 점도표 이런 시그널들을 보이게 될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발표된 제조업 경기, 미국 제조업 경기는 여전히 사실 안 좋습니다. 제조업 관련한 지표 나오면 여전히 위축세다라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미국 공급관리협회 ISM에서 집계하는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6.7을 기록을 하면서 직전달과 같은 수준이 집계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었던 예상치가 47.7이었는데 이마저도 하회한 46.7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ISM 제조업 PMI가 무려 13개월째 50을 하회하는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같이 비교하자면 S&P 글로벌이 집계한 11월 제조업 PMI는 49.4로 최종 집계가 됐는데 이전하고 같은 예비치와 동일한 수준이고요. 전달 50을 기록했는데 이것도 다시금 49대로 내려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애틀랜타 연은이 집계하는 GDP 나우 국내 총생산 GDP 나우 모델에 따르면 올해 4분기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연율 1.2로 2%로 크게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3분기 GDP 여러분 기억하시죠? 5.2, 예, 5.2로 잠정 집계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11개 섹터 중에서 통신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 섹터가 모두 올랐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올랐는지 섹터별로 쭉 보도록 할게요. 그 최근에 부동산 관련주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자 2% 넘게 상승 흐름을 유지했고요. 뭐 산업 임의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 자재 관련된 종목들도 올랐는데요. 맵을 좀 보여주시죠. 자, 전체 시장 분위기가 뭐 울긋불긋 위쪽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메타 이런 종목들이 하락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뭐 워낙에 또 잘 나가는 종목들이었으니까 이 정도 쉬는 것쯤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일라일릴리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쪽에 헬스케어 섹터 조금 하락한 거 몇 개 보이시고요. 파이자의 주가가 5%대 하락을 했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2회 복용하는 그 화이자의 비만 치료제 다누글리프론의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저렇게 주가를 크게 하락하게 만든 원인이 된 상황이었고요. 또 종목 가운데서 쭉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종목들 지금 초록불이 가득한 가운데 인텔의 주가가 2.15% 하락을 했습니다. 인텔이 좀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AMD, 뭐 퀄컴 등의 종목들은 모두 함께 올라갔고요. 애플의 주가 0.68% 강세 그리고 아마존의 주가는 0.6% 강세. 테슬라가 좀 아쉽죠. 테슬라가 픽업 트럭인 그 사이버 트럭을 공개한 전후에 지금 주가가 좀 쉬어가는데 금요일장에도 0.52% 소폭 쉬어간 238달러 선. 이게 가격이 처음에 2019년에 이야기했던 가격보다 가장 낮은 하위 가격의 모델에 6만 달러에 대한 가격 저항이 조금 있는 상황으로 지금 시장에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필수 소비 쪽에서는 월마트가 좀 쉬어갔지만 코스트코, 타겟, 달러 제너럴이나 달러 트리 등의 종목들은 2% 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컨텐츠 관련한 종목들은 약간 희비가 엇갈렸죠. 웹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넷플릭스의 주가가 1.7% 하락, 디즈니도 소폭 하락했지만 요 바로 밑에 있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8% 무려 강세를 보였고요. 파라마운트 글로벌도 9%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봤더니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스트리밍 서비스 파라마운트와 함께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묻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 이후에 애플과 손을 잡은 애플 TV와 손을 잡은 파라마운트에 대한 기대감의 주가가 10% 가까이 급등을 한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였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 클라우드 사업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보다 느리다. 하락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느리다라는 이유로 이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으로 하향 조정을 한 이후에 주가는 1% 조정을 보였습니다. 반면 요즘에 화장품 관련한 얘기들을 할 때는 항상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메이시스 그 백화점의 실적의 증가도 이 뷰티 쪽에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울타뷰티 대표적인 뷰티 화장품 판매 업체죠.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는 무려 11%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이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요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UI 패스 이야기해드렸고 이번에는 쌈싸라 갑자기 저는 쌈싸라 요거 아침에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쌈을 싸먹고 싶다. 저희 동네 이게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면 그 상추쌈 샤브샤브 잘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갑자기 아침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쌈싸라. 이 클라우드 회사가 예상보다 나은 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 그리고 향후의 지침을 또 이제 향후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이후에 주가가 무려 25%나 급등을 한 모습이 기록이 됐고요. 종목 가운데서 요즘에 또 코인 가격의 강세가 굉장히 또 유의미하게 두드러지고 있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 뭐 코인베이스 주가 움직임 계속 좋습니다. 자, 이 가운데 마벨 테크놀로지 지난주 실적 발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향후의 실적은 좀 다소 예상보다 하회를 하면서 주가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5%대 좀 하락을 했는데 엇갈렸습니다. 실적에 대한 엇갈린 흐름.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1.88달러, 매출이 222억 5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예상보다 주당 순이익은 높게 발표가 됐지만 매출이 한 23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조금 하회를 하면서 델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이온텍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바이오엔텍 1%대 하락을 보였는데 그 코로나 백신에 대한 수요 악화에 대한 어려움 이러한 흐름 때문에 투자 의견의 하향 조정 소식과 함께 JP모건이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는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뭐 일부 굵직한 종목들의 빨간불이 들어오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연말에 S&P나 뭐 다우 이러한 움직임들이 연중 최고치를 과연 몇 번을 더 경신을 하게 될지 기대감을 만들고 있는데요. 자, 이건데 AI는 과연 지금 시장을 마냥 좋게만 볼까요? 아니면은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법인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이게 이제 그 동네 이름이 쫙 돌아가면서 약간 아쉬웠어요. 이 남양주가 없어가지고. 뭐 경기도 지역도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 핫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갖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남양주도 얼른 이제 그 우리 동네 맛동산에 딱 맞춤되는 그런 지역으로 꼽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어폰을 껴야 네. 되는데 우리 동네 맛동산 광고 듣다가 이어폰 끼는 걸 깜빡했네요. 자, 제가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장님, 지금 뉴욕 증시가 엄청 좋잖아요. 막 사상은 아니지만 연중 최고가만 경신하고 있고 다우도 36,000 넘고 어떻게 AI도 좀 같이 환호를 하고 있나요? 좋게 보나요? 아니면은 요거 좀 부담스러워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나요? 우선 저희 AI는 한 4주 연속 계속 좋다라고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요. 환호성을 일단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 현재까지는 보내고 있고. 네, 현재까지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지 궁금한데 지금 여기 자료를 네. 보니까 이제 시장만 환호를 지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시장 참여자 분들도 굉장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실제로. 맞습니다. 지금 아마 이 페이지에 그 미국의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라고 한 16만 명 정도가 지금 멤버로 가입한 그 투자자 협회가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가하시고 이게 사실 그 주간마다 이제 서베이를 보내요. 네. 보내서 이제
지금 향후 6개월 동안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네.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8일 이후로 계속 11월 29일이 마지막 이제 음. 서베이 날짜였는데 계속 시장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음. 이게 보면은 역사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분 비중이 보통 한 30% 언저리 정도거든요. 네. 지금 그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시장을 좋게 보고 음. 있다라는 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현재 시장에 대한 시각입니다. 네, 시장이 당연히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같이 체감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산타 랠리가 이미 시작됐다, 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은 사실 크리스마스가 20여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과연 그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가 저는 궁금해요. 너무 빨리 미리 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가지고. 사실 11월 시장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11월 시장이 정말 이 정도 시장이면은 이게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신고가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음. 정말 이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죠. 신고가라는 단어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음. 같은데 다시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네. 3페이지에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음. 결국은 지금 시장을 랠리를 이끄는 거는 이제 채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시장의 어쩌면 조금은 이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아까 네. 그 방송 시작하시면서 페드워치 말씀 잠깐 네. 해주셨는데 지금 차트로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표를 있으시거든요. 지금 준비해 보시면 주셨죠? 네, 표에 지금 나온 네. 게 지금 3월이 되었을 때 내년 3월 음. FOMC가 3월 20일에 일어나는데 그날에 지금 55%의 확률로 현재보다는 한 단계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금리가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불과 이게 한, 한 달 전만,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음. 6월이었거든요. 요 금리 인하 시점이. 지금 한 그러니까요. 달 사이 지금 3개월이 앞당겨진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금리 인하를 왜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양한 맞습니다. 이유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데 경기가 뭔가 이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 혹은 이제 연준이 목표하는 그 물가나 고용 관련해서 달성이 돼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그 후자,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 목표치나 그리고 노동 관련해서 열기가 좀 식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좀 모락모락 피어 올라가는 것 같아서, 역시나 미국은 경기에 대한 걱정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냥 금리 인하 정말 빨리 오는 거야 하면서 기대만 갖기에는 좀 경계하는 그런 시각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음. 이렇게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긴 한데, 음. 이제 금리 인하의 배경이 경기 침체냐, 아니면 네. 인플레이션이 이제 진정되는 거냐라면 음. 사실 경기 침체하고 인플레이션 진정은 보통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 이제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보는 거는 음. 경기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구간을 아마 가장 선호를 할 거고요. 음. 반대로 이제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구간은 사실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올해 12월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음.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음. 우선은 지금 4페이지에 제가 그 12월 주식시장의 계절성이라는 자료를 좀 뽑아봤는데 네. 그 미국의 이제 LPL 파이낸셜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음. 플랫폼이에요. 그쪽 이제 증권회사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확률만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이 음. 올라갔을 확률 혹은 올라갔을 확률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1950년부터 2022년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네. 12월이 확률로만 놓고 보면 74%, 그러니까 4번 중에 3번은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 음. 아마 산타벨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뭐 하는데 사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들여다보면 조금은 음. 다른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음. 구체적인 내용들을 들어보면 뭐가 다를까요? 그게 더 궁금한데. 뭐 안 네, 좋은 게 사실 이제 네.
안 좋은 얘기가 혹은 안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좀 음, 주의해야 되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 지금 그 뭘까요? 다음 장 네. 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그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은 차트인데 음, 그 색깔들이 좀 달라요. 검은색 차트 같은 경우는 1950년 이후 초장기 70년간의 데이터고 네. 그 다음에 노란색은 과거 20년 음. 그리고 주황색은 과거 10년 회색은 과거 5년이에요. 어, 그래서 보시면 안 좋네요. 과거 지금 최근 뭐 항상 5년간 12월은 지금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평균? 맞습니다. 최근 어, 5년간 12월은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네. 단기로 보면은 12월이 좋은 달이긴 맞는데 음. 과거 10년, 과거 5년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오히려 11월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의 상승폭이 가장 높았어요. 과거 5년 평균으로 보면. 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주의는 해야 되지 음, 않나라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LPL 파이낸셜, 요 보고서를 준비한 LPL 파이낸셜에서는 음, 그 산타랠리의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그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그 다음 장에 네. 12월을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눠봤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과거 1950년, 그리고 과거 20년, 과거 10년, 5년으로 봤을 때 음, 첫 두 주, 그러니까 12월에 상순, 뭐 상반부, 뭐라 그래야 될까? 그쪽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그렇게 좋지 않았던 패턴을 보여주는데 음, 다만 이제 그 12월의 후반부, 마지막 두 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주간에는 상승하는 경향성이 더 많이 음. 있었다라는 것들이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네. 뭐 1월 음, 효과를 노리는 이제 그런 이제 그 투자자들도 있을 수도 음. 있어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산타랠리를 완전히 포기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음. 데이터들을 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보여주셨던 LPL 리서치의 자료에 의하면 근데 뭔가 이제 합리적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11월에 시장이 워낙에 올랐기 때문에 12월 첫째, 둘째 주는 좀 쉬어갈 수 있어도 정말 이제 산타클로스가 오는 그 주간에는 오르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음. 좀 기대감을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사실 네. 지금 시장이 작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작년하고 음. 다르게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의 상승을 노리는 캠프 쪽에서는 네. 어떤 것들을 제일 많이 공부로 드냐면 음. 지금 역사적으로 역대급으로 많은 규모의 돈들이 MMF에 몰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근데 지금 사실 금리 인하 혹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내려온다. 채권 금리 가격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면 음. MMF에 쌓였던 돈이 채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주식으로 올 거예요. 근데 음. 사실 채권 같은 경우는 아직은 뭐 익숙하신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저는 주식 쪽으로 좀 몰지 않을까. 특히 이제 소외받았던 주식들. 최근에 이제 다우가 많이 상승하는 환경을 보면 지금까지 네. 못 올랐던 주식들이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아하. 그런 약간 소외주들이 12월 산타랠리 한번 조명을 다시 받을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산타랠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I 모델이 선정한 12월 미국 네. 주식 탑5를 꼽아 볼 텐데 이게 보니까 약간 투자 성향이 좀 다른 AI 모델들이 꼽은 종목들이네요. 네, 맞아요. 이게 음. 지금 사실 그 두 가지 ETF, AMOM이랑 LQAR ETF가 뭐 공격형 밸런스형이라고 딱 그 상품 이름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좀 사람처럼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음. 공격형이라고 한 건 뭐냐면 일단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중에 50 종목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과 조금 더 이제 그 맞을 수 있는 종목들이 그 위에 음. 다섯 종목을 좀 꼽아놨고요. 음. 아래쪽에 밸런스형이라고 하면 LG랑 같이 지금 작업한 상품인데 요거는 조금은 더 기관 매니저, 기관 펀드 매니저하고 좀 비슷한 형태의 음. 그 성향을 가진 AI 모델이다라고 해서 보시면 두 가지가 아예 지금 탑5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져가신 걸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저희 3프로 시청자 성향에 따라서 한번 이런 종목들을 담고 있으니 나도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음. 가져봐야겠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밸런스형에 공격형에 있을 법한 팔로알토가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의외인데요.
밸런스를 잡아주는 근데 거죠. 오히려 이런 팔로알토도 있고 뭔가 사실 공격형에 네, 있을 뭐 이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묵직하니까 그런 게 오히려 밸런스에 맞습니다. 있을 줄 알았는데 아, 팔로알토가 있는 걸 보고 물론 뭐 유나이티드 에스그램, 프록터 앤 이런 거 이제 큰 종목들 당연히 있지만 와 팔로알토가 네. 있는 거 보고 이게 공격기 아니고 밸런스라고 하는 물음표가 약간 생겨가지고 아, 사실 비중 자체가 근데 크진 않아요. 그쵸 2.5%여서 2.5% 위쪽은 보면 지금 탑 종목들이 8% 가까이 네. 돼서 조금 작지만 음. 밸런스를 그래도 잡아주는 거죠. 약간 조금은 더 음. 산타랠리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나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제 공격형 AI 그리고 밸런스형 AI에 이 종목들이 왜 들어가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격형 AI 모델을 꼽은 탑5 종목부터 하나씩 볼까요? 네, 우선은 사실 많이 아시는 종목들이 많으세요. 네. 여기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음. 구글이 포함이 돼 있고, 음. 사실 그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워낙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나머지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일라이릴리라는 헬스케어 종목, 그리고 그 시스코. 시스코입니다. 음. C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S로 시작하는 네.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는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우리가 여기를 좀 생각하는 시스코가 아니고 레스토랑 음식 도매업이군요. 네, 맞습니다. 오. S로 시작하는 네. 시스코입니다.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워낙 사실 이제 탄탄한 종목이기도 음. 하고요. 일라일리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뉴스 잠깐 말씀해 주실 때, 체중 감량 약품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그쵸. 네,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지금 몬자로라는 신약이 이제 원래는 당뇨 치료제예요. 당뇨 맞아요. 관련한 이제 약인데 여기에 오히려 또 사이드로 이제 나온 게 체중 감량에 네. 효과적이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재조명 받고 있고 좀 잠시 음.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 그러니까 내년도는 바이오 쪽이 정말 관심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저는 중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어디를 더 선호한다, 어떤 다이어트를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아, 예, 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다이어트는 항상 실패하기 때문에 네. 약이 필요한 네. 상태인 거죠. 자,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약이 필요한 상태이시기도 하고 내년도에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왜 관심을 더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약간 요거는 사회 구조적 변화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아, 올해가 정말 AI가 제일 핫했던 한 음, 해가 되잖아요. 음,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 제가 조금 이제 너무 많이 간 걸 수도 있지만 생각 속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냐면 이제 어,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 노화에 대한 건강,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노화, 수 있는가라는 어, 부분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음,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현재는 눈으로 보이는 이제 체중 감량이 아,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가장 큰 핫토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음.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말은 굉장히 어, 공감을 합니다. 이게 진짜 네, 점점 더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물론 코로나 때부터 시작이 됐지만 굉장히 그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제 그게 내년도 시장에 관련 기업에도 영향 미치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랄일이 그런 관점에서 여기 지금 공격형 AI 모델 탑5에 좀 포함되어 있고요. 이 말씀해 주셨던 필수 소비재 기업인 시스코 코퍼레이션 요거는 사실 저는 시스코는 들어봤는데 시스코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시스코는 사실 네. 저도 이번에 스타트업을 처음 발견한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시총이 뭐 몇십 조 이상으로 오. 상당히 이제 커다란 기업인데, 네. 미국에 보면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레스토랑에 이제 여러 가지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아, 보시면 되거든요. 식자재 뭐 이런. 아, 아, 식자재 그렇군요. 마트인데 초대형이죠. 미국 전역을 아, 커버하니까. 그러네요. 해외까지도 나가고. 네, 음. 그래서 글로벌 레벨의 식자재 마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사실 인플레이션 수혜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대로 사실 반영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음.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또 실적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나쁜 환경에도 불구하고 좋았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음. 시스코 같은 경우도 저희 이번에 공격형 AI 모델 안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밸런스형 AI 모델 탑5 종목입니다.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제가 했던 팔로알토부터 좀 확인을 네. 해볼게요. 팔로알토는 사실 이제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글로벌 뭐 사이버 보안 대표적인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 환경들이 있겠지만 매출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지금 20% 이상 상승을 했어요. 요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저희 회사가 AI 회사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뭐 해킹 시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들어오거든요. 잘 좀 쳐내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기업들,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보안이 점점 더 중요한 전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네. 부분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 사실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회사 중에 하나가 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라는 이제 생각이 사실 개인적으로 좀 들고 있고, 네. 사실 두 번째 그 아비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조금 형태는 좀 다르지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 중에 여기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잘하는 회사거든요. 음. 근데 여기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뭐로 많이 유명하냐면 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신약도 사실 많이 유명한데 음. M&A로 굉장히 유명해요. 음. M&A를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딜메이커라는 그런 별명도 있는데 바이오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암생물학 회사인 뭐 이뮤노젠 같은 경우를 원화 기준 한 13조 원 가까이 해서 인수를 했는데 보통 그렇게 인수를 하고 나면 주가가 빠지기 마련이거든요. 일반적인 경우는. 근데 오히려 아비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시장의 상방으로 더 많이 좀 열려있는 좀 재밌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네. 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보면은 여기에 뭐 말씀해 주셨던 에브비도 그렇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그렇고 헬스케어 쪽이 두 종목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맞아요. 헬스케어 음.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조금 이제 그 밸런스를 포트에 잘 잡는 종목이기도 한데, 네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음.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어. 배당률도 그렇고, 성장도 어. 그렇고, 주가도 사실 뭐 괜찮은 편인데, 음. 기관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비중이 89%입니다. 음. 개인 투자자 비중이 사실 낮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일장일단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은 보통 상승할 때 굉장히 크게 상승하거든요. 음. 코인데스크처럼. 그쵸. 반면에 또 변동성은 낮아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쭉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음.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도 배당도 사실 높은 편이고 음.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엑스모빌 사실 저는 에너지주를 최근 네, 많은 분들 중에서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막 언젠가 한 3개월? 2달 전만 해도 150달러 막 얘기했었는데 워낙에 맞습니다. 지금 안정적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지금 에너지 섹터가 일단 하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이들 종목도 결국에는 그 밸런스 투자 관점에서 있어서 뭔가 매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음. 안정적이긴 한데 네. 아래쪽으로 안정적이었죠. 90불이 하방 넘었다가 안정. 네, 네. 하방으로 지금 30%가 빠졌는데, 그쵸. 사실 뭐, 유가 예측은 정말 어려운 영역이긴 하지만, 음. 어쨌든 지금 하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네. 이제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주들이 좀 재조명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마다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엑슨모빌이 이제 기업이 가져야 되는 인트리닉 밸류, 적정 가치라고 보통 하거든요. 내재 가치, 음. 적정 가치보다 음. 한 30% 가까이 평가 절하되어 있다라는 음. 그런 보고서들이 사실 종종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밸런스형 AI 모델 같은 경우는 팔로알토 같은 종목도 들고 있지만 또 현재 기준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 프록터앤갬블도 사실 좀 마찬가지고 엑선모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많이 낙폭이 빠졌던 혹은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 12월 포트폴리오 션탈리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AI가 꼽은 펀더멘털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공격적인 투자에서는 기술주에 대한 선호를 하고 있는데 관련한 대표 기업 5기업씩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홍콩 법인의 오기석 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